네, 코스피는 1997입니다. 2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체력이나 분위기나 환경 자체가 그렇게 흥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 부진한 시장 체력을 어떻게 볼지 또 중소형주 좀 관심 갖지 않은 앞서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시각들 오늘은 삼성증권 오연석 투자전략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네네. 느낌입니다. 예. 자, 우리 시장이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선진 글로벌 증시가 잘 갈 때 벌어지면서 못 갔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도 하고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그런 움직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좀 격차가 해소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연초 이후부터 우리 시장의 역차별 장세가 계속 이어졌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화가 급속하게 약세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 쇼크 때문에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뱅가드 펀드의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역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월 중에는 디커플링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는 상당폭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3월에는 신정부 취임 이후에 1년의 이제 정책적인 부양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포괄적인 경기 부양과 주택 부양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정책 모멘텀에 근거해서 글로벌 증시하고의 수익률 갭을 좀 좁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3월 중에는 상당폭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도전과 대응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도 엔약세라든지 또 수급 악재들이 있었는데 점차 내성들을 좀 가지고 가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 다우가 다시 14,000 역사적 최고치를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역차별화가 좀 해소되면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동조하는데 조정 동조하러 가면 또 좀 골치가 아픈데요. 단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커플링이 해소되고 다시 커플링 되는 국면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저점 이후에 주가가 12% 정도 S&P 500 기준으로 올라갔던 상황이고 5년 만에 최고치 주가까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서 보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올해 연간 주가를 보면은 목표치가 156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500선 이상에서 업사이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본다면은 지금 1500선 전후에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하에서 본다면 우리가 본격적인 반등을 추진하는 그 시기에 미국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동조화 자체의 가능성은 일단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는데 3월 중에는 국내에서 정책 모멘텀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변수를 가지고 완충할 여력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단기의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지 오히려 다운사이클로 들어가는 추세 하락의 조정으로 볼 가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해외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우리 시장은 좀 선방하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회복에 들어가는 시기에 미국 시장이 조정에 좀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장중 고가를 1998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천선 회복 시도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흥분하면서 올라가면서 지수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국면이 될 텐데요. 네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경기주냐 방어주냐 얘기를 계속 논란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중심이 대형주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속 게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주가 움직일 땐 중소형주가 주가가 좀 빠지고 반대로 중소형주가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좀 무기력한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체력이 보강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이렇게 엇갈린 주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강세는 두 가지 배경에 기인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신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경제 활력이나 아니면 민주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급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은 작년에 연말 전후에서 중소형주가 크게 움츠렸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은 오히려 중소형주에 이렇게 집중하는 전략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수별 등락률을 보시면은 거래소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소형주에 너무 집중하는 전략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요. 예, 어쨌든 뭐 대형주보다는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그쪽도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는 말자고 하시니까 스탠스가 좀 어려운데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 전략을 좀 짧게 또 이렇게 좀 이게 좁게 들어가야 될 텐데요. 투자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단기보다는 중기 투자 관점에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전반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은 시장을 한번 사보자.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ETF에 대한 분할 매수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올해 정말 실적이 의미 있게 올라오는 업종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해 본다면은 반도체나 보험 업종이 실적이 이제 견조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근거해서 업종을 찾아본다면은 반도체나 보험 업종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는 부양 카드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아니면 고령화 대책, 복지 뭐 이러한 쪽에 맞물리기 때문에 제약이나 건설 그리고 금융업종 뭐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수혜가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 하에서 몇 가지 좀 대응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대응 전략을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장세에서의 투자 전략 아이디어까지 들었고요. 시장이 상당히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과거에도 뭐 그런 국면들이 있었죠. 다만 이제 저도 뭐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됐고 이후에 어떤 장세가 패턴이 펼쳐졌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일단 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어느 쪽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나요? 외국인이 좀 다시 사야 되나요? 거래가 좀 더 지금보다 올라가기 위해서라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기관 또 뭐 연기금, 보험 뭐 이러한 쪽에서 자금 집행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붙어야 시장이 상승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2월 전망할 때도 2월이 뭐 강하게 갈 걸로 보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2월이 좀 다지는 구간들이고요. 국면 전환 정도 예상하셨고 3월 기대했는데 2월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그런 그 전망이나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는 흘러왔습니다. 3월쯤 기대를 해보죠. 오늘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전략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